안녕하십니까.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저희 집은 TV를 평소에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자기로 덮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때는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TV도 안 보는 아내가 그날따라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계속 훌쩍거리면서 내내 보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명절에 그 드라마 몰아보기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은 것 같아요. 뭘 보는가 보았더니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저도 옆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다가 헐깃헐깃 자꾸 곁눈질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회는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보게 됐습니다. 그 속에 드라마 등장하는 그 자식 바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드라마였죠. 자,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찬수봉 씨와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영화 그 덕수 씨를 두 개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왜 요즘 이런 아버지 상에 대한 그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그런 아버지, 또 평생 수고하고 애를 쓴 그 아버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원들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자, 그렇게 해놓고도 또 실상은 외면당하고 어깨가 처진 아버지들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좀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염원들을 담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으로 자기도 모르게 밀려나버린 그런 아버지들을, 그 아버지들을 다시금 울타리 속에 집어넣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드라마 속의 아버지는 아주 자상하고 정이 많죠. 상대적으로 국제시장의 아버지는 조금 고집불통의 버럭 성질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드라마 속에서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죠. 둘 다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덕수는 어릴 적 흥남부두의 피난길에서 아버지의 당부를 듣게 되죠.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니까 다른 가족을 부탁한다. 그 마지막 당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평생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탄광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게 됩니다. 사실 덕수 씨의 모습은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덕수는 버럭 성질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배제가 되고,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홀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그 허탈감을 느꼈을까. 제가 요즘은 상담실에서 만나는 진짜 50대 이상 되는 그 아버지들, 남성분들의 그 속마음을 정말 그 영화 속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속에 나비가 등장을 하거든요. 시작 때부터 나비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때도 나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오프닝 속에, 그 시장 속에 사람들을 나비가 해집고 다니는데,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봤던 장면들은 그 여학생인가요? 그 나비가 그 지나갈 때 그 여학생이 귀찮은 듯이 뿌리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외면당하는, 귀찮아 죽겠다는 그런 존재,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드라마에서도 암으로 죽게 되는 그 최선봉 씨의 절규가 정말 가슴에 와닿은 메아리처럼 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로서, 오빠로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나로 사는 법을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라고 울부짖죠. 그건 국제시장의 덕수 씨하고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이 나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목숨 걸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할 줄만 알지 자신을 위하는 법도 모르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 막내 아들이 불러주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는 아버지의 삶이 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래였죠. 자,
나비와 남자, 나비와 아버지 이미지 연결이 되시나요? 자, 이 매칭이 안 되는 이 이미지를 왜 그 국제시장 속에서는 첫 오프닝과 마지막 엔딩에 그 나비로 연결을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나비가 정말 이 아버지들의 삶을 그렇게 보낸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날아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속에서는 그 방에 들어가서 홀로 울던 그 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 얘,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얘 라고 대묻죠.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도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처분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만족이라는 평가를 내릴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차승봉 씨의 나레이션이 드러납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그 외침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 가족끼리 왜 이래 차승봉 씨가 호러비가 된 이후로부터 일체 모든 것을 두고 두부 만들기에 전념하면서 자식을 키워내는 과정이나 국제시장의 덕수가 뭐 베트남 전쟁에 그리고 독일의 강부로 가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정말 똑같은 헌신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홀로 공부하겠다고 정말 자기를 위해 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받았던 그 대학 입학 통지서를 나비로 만들어서 날려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나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허공으로 날려보냈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청춘들이었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들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가족을 살려낸 살림의 존재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가족에 대한 그 의미가 부쩍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가족끼리 왜 이래 드라마 홈페이지에 보면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문구가 오히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훨씬 더 참 우리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나를 누구보다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고 나한테 누구보다 상처가 되는 존재 역시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또한 가족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기고도 즐긴 나의 운명, 나의 가족들, 그렇게 늘 습관처럼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고마움도 당연하게 넘겨버리고 미안함도 대충 지나가 버린다. 가족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희생과 배려들, 가족이라서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던 상처들, 그걸 알면서도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가족이라서 더더욱 서로에게 인색했던 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자, 이런 표현들이었는데요. 자, 아빠의 청춘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가족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들을 다른 가족들이 그 품만 속으로 울타리 속으로 조용히 좀 잡아당기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